이걸 통해서 남들에 비해서 점수가 어떤지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나쁘면 뇌질환, 브레인포그도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폐나 또는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실제 뇌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이 있죠. 흔히 유산균 먹고 좋아진 경험이 있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경험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볼게요. 첫 번째 4R 중에서 첫 번째가, 네, 안녕하세요. 웰케어 클리닉의 김경철 원장입니다. 저희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채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들을 말했는데, 오늘 강의는 장내 유해균들을 제거한다, 이런 리무브 개념, 비움 개념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장내 미생물 치료와 장내 미생물, 특별히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는 앞서 많은 영상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장내 미생물을 진단하는 도구인 NGS라고 하는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예전에는 대변에서 어떤 특정 의심되는, 예를 들면 살모넬라 같은 균을 이렇게 컬처, 배양해서 균을 정상 이상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면, 최근에는 PCR 방식으로 어떤 계통의 균이 우세한지 어떤 계통별로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균주 단위를 보는, 전체 생태계를 보는 이런 NGS라고 하는 분석이 가장 확실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환자를 통해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상담했을 때 궁극적인 검사, 이 NGS 검사를 통해서 대변에서 환자들의 대변을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그 회사로 보내면은 회사에서 유전체 분석을 합니다. 인간 유전체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리포트를 만듭니다. 흔히 우리가 단순히 균이라고 하는 관점을 좋은 균, 나쁜 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이 카테고리 나눈 것처럼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나쁜 균과 좋은 균의 어떤 분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다양성 개념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 환경은요, 굉장히 다양한 에코시스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 균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균들이 산재되어 있는지, 특정 유해균이 지배하지 않고 다양한 균들이 있는지, 이런 다이버시티 개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포트에서는 실제 유해균이 더 많고 또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런 D타입도 구별되고요. 또 유해균은 많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유익균이 많지만 다양성이 떨어지는, 좀 더 다양성을 좀 촉진시키는 방식의 관리가 필요한 균도 나누고요. 다양성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많아서 나쁜 균은 재균하는 쪽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처럼 같은 장내 미생물 증상이어도 변비 타입이든 설사 타입이든 또는 그것이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타입 등 관계없이 실제 내 몸속에 어떤 균주가 어떤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직접 분석하는 것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남들에 비해서 점수가 어떤지 뿐만 아니라, 질병 관련해서 장내 미생물이 나쁘면 뇌질환, 뇌가 맑지 않는 브레인포그도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폐나 또는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실제 뇌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 피부 질환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장이 안 좋으면 특별히 비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장이 안 좋으면은 여러 가지 자가 면역이 악화되어서 피부 쪽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증상들이 자가 면역 시스템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균의 분포를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증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질환군들을 분류함으로써 그 질환을 미리 예방한다. 즉 장내 환경을 개선시킨 다음에 예방한다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한 1, 2주 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검사를 소개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에 따라서 실제 유산균을 이런 분류에 따라서 좀 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구성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주거나, 또는 어떤 타입에 따라서는 나쁜 균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그것을 제거하는 치료를 먼저 하기도 하지만, 특정 균들의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맞춤형 유산균을 치료하는 것도 저희가
환자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은 대변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병은 흔히 하는 수변 유기산 검사라고 하는 소변 통해서 모인 신체 대사물들을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 장내 파트를 보는 파트가 있어서 쉽게 다른 검사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또 대응도 합니다. 이 소변 유기산 검사에는 한 10개 정도의 바이오마커를 보는데 즉 내 인체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체 유래 대사물을 통해서 그런 장 상태를 보는 그런 검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는 크게 일반적인 세균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또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혐기성균을 이제 주된 문제로 그쪽 대사 문제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곰팡이라고 하는 펑거스라고 하는 이런 곰팡이균이 좀 더 메인 문제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검사를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소변 유기산 검사도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장내 미생물 치료는 크게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4R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오시면 흔히 유산균 먹고 좋아진 경험이 있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경험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볼게요. 첫 번째 4R 중에서 첫 번째가 리무브입니다. 앞서 제가 대사물 검사에서 일반적인 잡균들이 많은 경우 그래서 그것을 재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노르믹스라 같은 대표적인 그런 엔티바이오틱스를 여기서 말하는 엔티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을 제거하는 균주입니다. 환자한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답보적인 전투, 어떤 지속되는 전투, 예를 들면 베트남전이나 지금 같은 우크라이나전 같은 어떤 한쪽이 우세하지 못하고 지속되는 전쟁이 계속됐을 때 계속되는 유산균을 집어넣어봤자 답보적인 상태에 있는 장에 있을 때는 제가 한 번 정도는 나쁜 균이든 좋은 균이든 한꺼번에 제거하는 싹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또는 폭탄을 투여해가지고 뭔가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그런 개념도 많이 쓰기도 해요. 이처럼 나쁜 균을 재균하는 것을 리무브라고 합니다. 리파시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노르믹스 약을 많이 쓰고 환자들이 이 약을 노르믹스를 썼을 때 장이 좋아지는 것을 거의 첫날부터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변비가 개선된다든지. 그래서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고착화된 유산균을 먹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나쁜 균을 재균한다. 거기에는요. 어떤 경우는 클로스트리디움, 혐기성균이 좀 더 우세할 때는 메트로니다졸을 쓰기도 하고요. 특별히 요즘 많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캔디다증, 즉 펑거스 같은 곰팡이균이 문제가 됐을 때는 역시 항진균제를 쓰는 것들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많은 환자들이 장내 미생물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효용성을 느끼기 때문에 좋아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두 번째 R이요. 리페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장점막을 회복시킨다는 개념이죠. 이 뜻은요. 리키거 신드롬, 즉 새는 장 증후군이 있어서 장점막이 타이트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기는 많은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려움도 있을 수 있고 머리가 맑지 않은 브레인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장 내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의 독성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이런 새는 장 증후군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리페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대개는 락토페린 같은 초유 성분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나 아연이나 여러 가지 그 면역과 관련된 많은 영양제들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디펩티벤이라고 하는 좋은 주사가 나와서 즉 글루타민 주사가 나와서 장이 만성적으로 이 리키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수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R이 리이노큘레이션, 좋은 균을 집어넣는데 앞서 저희가 NGS 검사,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통하여서 맞춤 유산균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네 번째 리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나쁜 균을 재균하고 좋은 균을 집어넣어도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식생활 습관 또는 수면을 포함해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약을 쓰지만 또는 영양제를 쓰지만 본인은 특별히 탄수화물 중독 또는 특별히 밀가루나 이런 단당류 같은 부분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식단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교정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
특별히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이 있죠. 나쁜 균이 좋아하는 그런 단당류, 밀가루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장내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부분의 검사와 4R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이 좋아야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장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능약 환자의 공통적인 증상이 바로 이 장이 안 좋은 건데요. 변비든 설사든 과민성 대장이든 장을 좋게 만들어야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교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했고요. 이 영상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